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보고서 내지만 뒤로는 계속 모으고 있는 빅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으는 이유가 거버넌스 게임 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는 필명 무국선생으로 알려진 이승조 대표입니다. 요번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고려한 영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그룹 약품의 또 노이즈들, 이게 다 경영 참여형 지분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그룹들, 그리고 내가 그 경영 참여형 PF를 운영한다면 어디를 공략할 건가? 내가 자산운용사 CIO라든지 헤지펀드 CIO라면 어느 거를 공략할 건가? 그거에 대한 컨셉으로 주요 대상을 한 10개 그룹 정도 선정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최근에 고려아연 영풍 주식을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는데 거기에는 뭐 당연히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헤지펀드의 비밀, 큰손들의 움직임을 예측한 투자 전략이라는 강좌를 오픈하셨는데 이 강좌를 만든 이유랑 큰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큰 손이기보다는요.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도 창업자들은 그렇게 끈끈하게 협력체제 갔는데 꼭 저는 2세대나 3세대로 넘어오면 꼭 그 자산 갖고 그 지분 경쟁이라든지 일어나죠. 네. 그리고 또 일어나지 않아도 헤지펀드나 이 그 MBK라든지 이 사모펀드라든지 경영창 펀드가 그걸 부추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내가 돈을 그 자금 모아갖고 당신 지분하고 내가 산 지분을 합쳐갖고 그 우호 지분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경영의 주 창고로 저 뺏자 뭐 이런 그 가나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그냥 급등의 머니 게임이 나오거든요. 지분 싸움.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영풍도 그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나갈 시점에서 고려아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고 그래서 여기 방송의 컨셉은 앞으로 1년이든 3년이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내가 갈다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영한다면 어느 그룹의 어느 약점을 공략해서 한번 그 지분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큰손들 움직임을 그런 걸 미리 어쨌든 예측하는 게 좀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는 그 그룹의 그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년 투자 역사를 훑어야 됩니다. 창업 단계부터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럴까요? 히스토리를 잘 봐서 어디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정치권하고의 연골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뭐 김대중 정부 때, 뭐 노태우 정부 때,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 그룹의 그 총 대주주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다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순환주자고리를 끊어야 되고 합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의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투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거의 저는 이런 그룹을 연구할 때는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그 기업과 그룹의 변화, 그 지분 변화 이런 걸 추적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아직 안 된 가장 핵심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거를 이슈할 만큼 예를 들어서 최고 그 대주주가 간단해서 아프시던가 아니면 형제 간의 지분이 애매하던가, 그리고 뭔가 사모펀드들이 그거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미래 성장성의 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갖고 그 대상을 찾습니다.
저 대표님이 이번에 만드신 강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으로는 DB그룹, 뭐 차바이오텍, 현대차그룹, 롯데, 하나, 코오롱, 녹십자, 두산, 카카오, 삼성그룹이 있고 거기에 맞는 뭐 이슈와 전략들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업을 좀 예시를 가지고 한 발 앞서 세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핫한 게 오늘 방송하는 날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55,000원대를 찍고 오늘 한 2,000원 올랐습니다. 뭐 31일 날 실적을 발표할 텐데 저는 이 삼성전자도 거버넌스로 접근하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려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88,000원에서 55,000원까지 빠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하잖아요. 저는 접근 방법을 바꿉니다.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뭘 하고 싶을까?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으는 이유가 거버넌스 게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사모으고 계신가요? 예, 사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아갖고 삼성전자를 가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금융 지주를 마지막으로 만들 것 같아요. 금융 지주.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순환 출자고라든지 심지어는 상속세를 12조나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8.5%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대주가 삼성물산인데 5%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없애버리고 삼성물산이 1대주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건가 할 때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정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생각했냐면 금년도 2월 6일 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국정문단이나 여러 가지 분식회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7만 원 했어요. 77만 원. 삼성전자는 거의 7만 8천 원, 8만 원 있어요. 그때 모 방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올려갖고 산발을 죽여갖고 막교환시키는 시나리오를 금융 지주를 만드는지 봐라. 그런데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리는 구간에서 해외 헤지 펀드들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보고서 내지만 뒤로는 계속 모으고 있는 빅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켓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그 옛날에는 한 24조 밖에 안 됐어요. 77만 원대. 근데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8%는 29조가 확 내려왔어요. 그럼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일 날 뭐 자사주 소각이니 여러 가지 하지만 조만간에 삼성생명 금융 지주 만들어 갖고 지금 뭔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면 금융 지주나 금융을 뭔가 밑바닥에 뭔가 큰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금융 전쟁 싸움이고 뭐든지 금융 지주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삼성화재를 지금 14% 갖고 30%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막변한 자금을 삼성화재 사고 금융지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집중하지 않을까. 거기서 만드는 재원 갖고.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무슨 거버넌스가 있느냐 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걸 상황이 나오고 그때 이건희 회장의 사망 때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투자 역사를 쫙 스토리텔링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중심을 지키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업황으로 분석하지 마시고 이런 거버넌스로도 한번 접근해 보면 새로운 시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삼성에서 금융지주가 나오려면 정부에서도 좀 약간 허용해주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건장하죠. 지금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지주법상 금융회사가 그 제조업체 갖고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했냐?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전자 오면서 그 상황이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실제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스트레이트로 팔만 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금융지주를 기반으로 수많은 ETF나 펀드를 해놓고 그 펀드 구조에 기초적인 ETF 만들어 거기다 1등이 삼성전자 그룹주를 계속 사 모을 수 있는 터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저는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확장될 것 같거든요. 우리 투자자도 지금 서학 투자자들 미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그 투자 10년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금융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뭐 증시 밸류업도 있지만 일단 세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시가총액 키우기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에서 삼성그룹도 삼성생명 갖다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금융지주 만들면 뭐라 그럴까 해외에 투자라는 어떤 편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나스닥을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면 이거는 아직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대주주 지분 가치에 대한 탐욕, 인적 구성, 지배 구조의 변화에서 접근하여 그룹마다 이제 관련된 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이 PF,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집단 투자 조합인데 이게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옛날이라면 적은 지분화 갖고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정권을 행위하지 않습니까? 총수라고도 그러고, 저는 이 경영 참여형 PF가 확장되면서 여기서 MBK라든지 IM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요, 이제는 대주주들의 그 지배력이 약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들이 어떤 때는 경영 참여형으로 지배구조를 갖다 해서 어느 그룹에는 오히려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어떤 때는 그걸 쪼개갖고 팔아먹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지금같이 재벌들의 여러 가지의 관행이나 일자리 몰아주기나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선진화 추세로 바뀌면서 해외 투자들 이런 것들이 활성된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발판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PF 경영 참여형 펀드가 지금은 노이즈가 많아요. 그룹 총수들은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오나, 이게 이기주에 잡던 이거 해외에 팔아먹을 거다 막 하지만 선진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시장이 이제 진짜 선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의 공격적 상황이 저는 앞으로 3년간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대상, 제2의 고려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사모펀드가 뭐고 이렇게 운영하는 체제가 뭔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GP하고 그 다음에 SPC 이런 개념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 GP는 무한책임 투자, 그러니까 자기 돈도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면 성과급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합니다. 근데 실패하면 여기 쪽박 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자산이 많거나
그 다음에 뭐 핵심 공격이 되거나 사견으로 프리티우먼 보셨어요? 아, 봤죠? 기호 여인. 예, 기원이야. 줄리아 로버츠. 예.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그거잖아요. M&A. 그게 이 GP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조선회사를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배 팔고 맞아, 공작 맞아, 팔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쪼개서 파는 이러면서 돈 버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해서 쪼개서 파는 그 사냥꾼이다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를 그동안 재벌의 관행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점을 이런 금융 자본과 연결된 이러한 집단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전환의 국면을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 10대 재벌들의 체제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SCI 선진국 지수에 제일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시동에서 이제 금년에 이러한 전초 기지로 네. 이러한 M&A 싸움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 기업 약점 요것만 해갖고 이 지금 저평가된 자산이 많습니다. 갖다 해서 장부가로 했는데 지금 시장가로 하면은 어떤 거는 뭐 기업의 가치가 뭐 50이나 더블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죽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공략하면 갖다 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익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주주들 지금 고려하는 연품 갖고 우리 회사도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주 그냥 자불안석일 겁니다. 그거에 또 준비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백기사도 막 모을 거고 이런 과정이 미리 생각하면서 그 틈새를 노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그래서 이러한 그 PF 사모펀드라든지 이러한 자금의 운용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면서 이때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갖고 기업 일단 싸게 주식을 응용한다든지 그래서 차익거래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 차익거래, 그 다음에 채권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유무상 증자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벤트 드라이브도 쓰기도 해요. 뭐 이런 다양한 전략을 알아야 어떤 전략에 어떻게 이용되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롱숏 전략일 때 어떤 거는 인위적으로 죽이는구나. 죽여요 그냥. 싸게 갖고 올 건 죽여요. 그리고 그 갖고 오기 위해서 올리는 갖다 해서 담보 가치를 키워갖고 올리는 대상이 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해서 하나그룹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업황도 좋지만 그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그 담보를 잡고 그 수건인 대우조선의 여성을 하나 오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그룹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을 찾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공부한 사람은 이게 엔터가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주식시장에서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저는 3년간을 그 경영참여형 PF의 머니게임장, 그러니까 이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의 전략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미리 샘플링 해갖고 먼저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등나가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럴 때는 일단 프라임 브로커가 모간 스탠리가 될 수 있고 해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미래에셋이나 이런 증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가. 그래서 헤지펀드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구펀드 100억 그러면 각 1구자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할 사람도 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천원 모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프라임 브로커가 1조를 주든지 2조를 주면서 이자를 해서 머니게임 그러니까 펀드 자금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갖고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DB그룹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DB그룹은 지금 한 달 전에 이미 했는데 그때 시나리오가 DB 대주주들 간의 지분 구성이 간단히해서 김주기 회장, 명예회장, 김남호 회장, 그 다음에 또 누님 되시는 분, 이게 우위 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요 DB가 지주사예요. 그 DB가 거의 3,000원에서 1,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노린다면 DB를 노려갖고 이거를 담보가치 높이게 하면서 DB 하이텍을 누른 다음에 가타니에서 인적 분할하든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든지 뭐 해갖고 이거에 DB 하이텍을 갖고 오는 전략이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전략을 짰더니 벌써 DB는 한 50% 올랐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이런 형태가 나올 건가를 거기도 투자 역사를 보다 보면 다양한 가타에서 김남호 회장의 처가댁이 차병원그룹이고 그 다음에 또 김준기 회장, 명예회장이 왜 지금 명예회장이 됐는지 그리고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회장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가 있는지 항상 그 갈등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분 싸움이 본격화됐을 때는 뭔가 거기에 싸움꾼을 만드는 사모펀드가 공격을 해요. 옛날 DB하이텍 그 강성펀드 들어온 거 기억나세요? 강성펀드가 이 약점을 들어와서 DB하이텍을 5% 이상 사고 신고한 다음에 뭐 경영 정상회의라 막 하다가 55,000원대, 58,000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대주주가 그걸 65,000원에 사줄 테니까 해서 거래 땅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모펀드들이 다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DB하이텍은 삼성전자라든지 전력받는 업황이 지금 계속 나쁘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이제 DB를 중심으로 또 DB 또 다들 보면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 금융을 또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로 DB그룹에서는 이걸 저는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어떤 거를 먼저 공략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DB하이텍부터 그러면 이거 계속 누르는 건데 이 시차가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의사결정남으로 A부터 먼저 한 다음에 B로 가는, B부터 한 다음에 A로 가면 이거 역사클이에요. 이런 것들도 간단히 얘기해서 헤지펀드 투자 전략이라든지 대주주의 지분액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강성펀드나 다른 펀드 같이 옛날 DB하이텍 공략하듯이 DB를 공략할 만한 애들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걸 추적해갖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공시 우리 많이 보는데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공시는. 거기서 좀 우리가 투자 정보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맥락을 가지고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 매도자의 시각과 일반 투자의 시각이 어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인도 IPO 해갖고 성공해서 4조 막 들어온다 막 해서 현대차가 막 25만 20만 갈 때 일단 호재잖아요. 근데 매도자의 시각으로는 전 25만 20만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매도자의 시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정봉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거를 내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지분을 갖고 와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거든요. 이 순환 투자를 할 때 현대차가 막 할 때 이거 너무 급등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가 기아는 한 11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한 26만 원이었어요. 매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 시각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합리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게 나가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급등해버리면 그거를 갖고 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조 들어갈 게 7조 들어가고 10조 들어가면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접근해 본다면 이 흐름의 공시를 읽는데도 이게 꼭 이 재료가 기업의 실적 부분에 플러스를 주는 부분보다 이 대주주 입장에서 이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는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눌러갖고 담보가치 조절을 할 건지 저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를 팔아라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21만 원, 22만 원 기아는 9만 원이면 이제 하단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기도 않고 완전히 올려가 박스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현대모비스만 올렸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 그럼 저는 이 현장에 갖고 이게 두 개 합칠래나?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요? 예. 합치고 쪼개고 해갖고
기아나 현대차를 갖고 오는 어떤 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개인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를 딱 보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이 개인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상속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는 하늘의 뜻이니까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된 거는 개인적으로 20% 갖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비상장된 거는 11%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걸 또 구주 매출로 상장시킬 건가? 아니면 현대건설하고 뭔가 합병할 건가? 아니면 현대오토 에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늘나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율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핵심 기업을 만들어 갖고 그 현대오토가 개인 7%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지분가치 담보가치를 높이는 게임 할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사항에서 개인 지분들 정몽구 회장과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 출자 구조로 이걸 어디를 끊어야 돈이 적게 드나? 지금 보시면 이거 끊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제철 지배하고 현대제철이 다시 현대모비스 지배해요. 이거 어디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끊는 작업에서는 단 여기를 끊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요 집을 끊어놓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기아 이렇게 수직 계열하면 이거는 또 순환 출자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요거 담보 가치를 높이는 가음에 현대모비스, 현대 이 작업이 들어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볼 때 이 기업의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 대주주 입장에서 이 지분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호재인가 악재인가? 오히려 저는 공시 때 이거 기억나세요?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에서 회장님으로 딱 될 때 그때 자동차주가 막 올랐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때도 매도하라고 했어요. 왜? 아버님의 그림자 지우기에 빅베스를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때 그 세타 엔진 그 1조 얼마를 손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매도자 대주주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지분 구조나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게 항상 전체적으로 뒤통수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읽어내는데 어떤 큰 직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관을 얻으려면 정의선 회장님을 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타이밍에 뭘 우선순위라고. 저는 소프트뱅크한테 받은 이게 옵션 조항이 있어요. 내년까지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돼요. 옛날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에 빅딜이 있었죠. 삼성 테크인 받아오고 삼성 종합화학 받아오고 그 삼성 테크인이 하나 에로스페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저렇게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의선 회장님이 소프트뱅크 개인 돈으로도 20% 넣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구조를 먼저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담보 가치 높아갖고 뭘 갖고 올 건가. 지금 정의선 회장님은 분명합니다. 현대차 기아 갖고 와야 돼.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그 투자 역사나 공시나 지배구조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아주 수치로 딱 익히고 있어야 어떤 뉴스 나올 때 흔들리죠. 이거는 일부러 죽여놓고 주가를 싸게 만든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는 거나 이게 롱숏 전략이나 전환사채 전략이나 유무상증자 전략이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사모펀드 실전 전략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사모펀드의 그 CIO라고 하는 GP들이 어디 약점을 공략하거나 핵심을 어디를 누를 건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고 어디를 공략할 건가 우선순위 A부터 건드려야지 B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를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를 보시는 청중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걸까요? 돈 버는 거죠. 뭐. 간단하게. 지금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제2의 고려한 찾기인데 이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자금을 베팅하면 이게 한 3년에서 5년 다 나올 거로 예측합니다. 건드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번 웬만한 것들은 뭐 이게 20% 30%가 아니라 거의 100% 200% 게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분 싸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40, 50만 원짜리가 140만 원짜리 가는 그 싸움이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 한진칼 싸움,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싸움, 한국타이어 싸움 다 보시면 2대, 3대째 그게 사단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지분 구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이건 매크로 안 봐도 돼요. 네. 지분 싸움이니까. 네. 우리가 매크로 분석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분의 싸움과 연결된 핵심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머니 게임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이게 징후가 있어요. 어떤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뭔가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급락시켜. 이런 징후 나올 때 그거를 기업 차원보다는 이게 벌써 준비 과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조절하는데 뭔가 직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